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국민이라는 존재는 설득의 대상일까요? 아니면 뜻을 쫓아야 하는 그런 존재일까요? 만일 국민을 설득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정부가 있다면 이는 시대를 잘못 잇고 있거나 아니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정부라고 할 수 있고, 또 집단 이성에 대한 신뢰가 없는 정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라는 불특정 다수가 형성하는 여론이란 문자 그대로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더욱 집단 이성을 신뢰해야 할 텐데요. 이번 정부의 조치는 시기적으로도 뒤늦고 또 소급 적용이라는 희한한 사태를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있어서 안타깝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연말정산에 대한 정부의 뒤늦은 조치는 얼마든지 예견할 수 있었던 문제를 설득하면 된다는 식의 안이한 접근, 집단 이성보다 자신들의 판단이 우위에 있다는 잘못된 자신감의 결과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뒤늦게 나름 수정하겠다고 나선 것은 다행입니다만 정부와 정치권의 근본적인 사고, 다시 말해서 집단 이성에 대한 진정한 신뢰를 갖지 못한다면 이런 식의 조치는 정말 미봉책에 불과할 거라는 생각입니다. 국민을 이끄는 시대가 아닌 국민의 뜻을 따르는 시대에 맞는 정부와 정치권, 우리는 언제나 볼 수 있을까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우리 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참 시간이 빨리 가요, 진짜. 벌써 목요일이에요. 내일 불금입니다. 예, 아시안 목요일이 제일 좋아요. 네. 금요일부터는 불안해지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월요일이 올 생각을 그렇죠. 하니까. 예, 자, 오늘 카피는 어떤 예, 겁니까? 오늘 카피 애프터 스톰. 애프터 스톰. 후폭풍인데요. 뭐 무슨 영화 제목 같네. 큰 예. 태풍이 하나 지나갔는데 잠잠해져야 되잖아요. 고요가 찾아오지 않고 시끌시끌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애프터 스톰은요, 이게 콩글리시입니다. 그렇죠. 원래 영어로는 이제 리어 블래스트 아니면 백 블래스트 예. 이렇게 부르는데요. 뭐 영어 시간은 아니니까요. Repeat after me. 네. 예. 폭풍이 여러 가지가 지금 아주 큰 와류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아무래도 연말정산 13월의 세금 폭탄 문제입니다. 예. 아까 이제 오프닝에서도 말씀 주셨는데, 이게 기억하시겠지만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매일 3차례 바뀝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세무공무원들과 국세청 모임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예. 뭔가 이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세액공제가 옳은 방식이다. 이런 입장을 천명했고요. 화요일에는 이제 민심의 역풍을 맞아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만 있고, 뭐 이제 공제액을 좀 조정하겠다. 부담을 좀 덜 느끼도록 조정하는데 올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했다가 그래도 이제 민심의 요동이 가라앉지 않자 어제는 당정 긴급 협의를 열었는데요. 예. 그 내용상 올해부터 소급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럼 왜 한 겁니까? 이런 이야기와 함께 차라리 증세를 공론화하는 거 아니냐, 혹은 증세가 공론화되는 것 아니냐, 예. 혹은 또 증세를 공론화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예. 의견들이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일단은 국민들한테 솔직해야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민을 이해시키려고 하지 말고 국민을 먼저 이해해야 하는데 네. 사실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기자회견이 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불을 붙인 측면이 좀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정부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의 학습 효과로 간직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되고 그렇죠. 저희가 오늘 이 연말정산 관련해서 정말 특집
특집이다시피 하게 여야 의원들의 모두 얘기를 들어볼 텐데요. 오늘 2부에서는 작년 조세법 개정 당시부터 정부안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고 바로 그 우려가 그대로 현실화됐던 몇 분 안 되는 국회의원이 계시죠. 바로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용섭 의원인데요. 네, 어제도 얘기했었죠. 예. 네. 중국에 지금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직접 전화 연결해서 인터뷰 마련했고요. 3부에서는 새누리당의 정책위원회 수석 부의장을 맡고 있는 나성린 의원 연결해서도 입장을 들어볼 텐데. 나성린 의원도 이렇게 될 걸 몰랐느냐. 이미 알고 있었다. 다만 이제 정밀한 시뮬레이션을 못 거친 거 아니냐. 정부를 질타했는데요. 많이 알고 있었다면 더 문제예요. 뭐냐면 반발 그거 좀 우리가 얘기 잘해서 설득하면 돼. 그게 안 되거든요. 근데 10단 이상이라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책임이 큽니다만 지난 티타임에서도 또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국민들을 그렇죠. 이해시켜야. 네. 지금 정부는 다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거는 조금 고쳐야 됩니다. 네. 어제 당정 협의에서는 이제 표심 걱정 많이 했나 보더라고요. 소급 적용까지. 결국 왜 한 거냐. 세액공제는 옳은 방식이다. 어디 이제 어떻게 설득이 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청와대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사람 바꾼대요? 청와대. 지금 이 제일 눈에 띄는 미묘한 기류는요. 예. 청와대 업무보고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불참했습니다. 어제부터 바로 이제 사퇴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예. 문화일보도 보도를 했었죠. 하지만 지금 청와대의 기류는 이제 특보단 신설 문제입니다. 이 정치권 인사들을 어떻게 잘 구성해서 이것도 이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느냐인데 예. 수평적 소통이 아니라면 아하. 또 국민을 이해시키기 위한 게 특보단이 되지 않겠느냐 예. 우려는 있고요. 대통령께서는 이제 소폭개각이라 하면 이제 해수부 장관이 비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정도를 이제 충원하면서 새 출발의 신호로 삼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정홍원 국무총리는 계속 하시는 건지 예. 또 이제 청와대에서 뭐 이제만 지금 이 총무비서관을 정책 파트로 옮길 가능성은 있으나 어쨌든 그 비서진 3인방 빠질 것 같진 않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좀 보직을 부분 이동을 해서 개편을 했다 이렇게 선언을 하더라도 그것을 또 민심이 개편으로 받아들이겠는가 이런 문제들은 계속 남아 있어서 청와대 인사는 지금까지 이번 예. 정부에서는 뚜껑을 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국 지켜봐야 할 뿐입니다. 또 다른 후폭풍이 뭐가 있습니까? 후폭풍 이거 큰 거죠. 후폭풍이라기보다는 예. 현재 이제 압폭풍이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예. IS에 가담한 것으로 이제 확인되고 있는 예. 10대 김군 문제입니다. 예. 어제 오후 2시에 경찰에 관련 발표가 있었는데 예. 그 내용을 종합하면 이 확증은 할 수 없으나 자발적으로 가담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예. 이게 앞으로 이제 우리 국민의 안전 문제 또 외교적인 문제 후폭풍이 크게 이제 거세게 다가오겠죠. 예를 들면 일본의 경우는 지난해에 이제 납치가 된 2명의 인질을 동영상 공개하면서 72시간 내로 2억 달러, 뭐 천문학적인 금액이죠. 이걸 내놓지 않으면 몸값을 내놓지 않으면 참수하겠다. 그래서 이제 아베 총리가 중동 가 있다가 부랴부랴 귀국을 했거든요. 예. 오늘 오후가 이야기한 72시간 마감 시한이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될지 지금 일본은 공포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그 대한항공 문제도 조윤아 씨 문제 말이에요. 그것도 또 우리가 항로 빼놓을 수가 없죠. 변경이냐 아니냐. 이게 참 대한항공 일수습하는 거 보면 이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이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매뉴얼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걸 창피한 줄 모르고 동영상을 공개했더라고요. 공개했습니다. JFK에서 찍은 영상을 공개했는데 참. 처음에 8m라 그랬어요. 근데 17m 어쨌든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가는데 왜 자꾸 노홍철 씨 생각이 나지? 그렇죠. 점점 늘어나죠, 길이가. 그런데 어쨌든 바퀴가 땅에 있었다. 그리고 시동을 걸지 않았다. 왜냐하면 토잉카가 이제 끌고 갔다 다시 제자리로 놨다. 등등 이유로 또 국제법상 지상에서 200m 이상 떠야 이게 항로다. 이렇게 이제 변호인 측의 주장입니다. 그 200m는 숫자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국제법 상에서 그렇대요? 그때부터 이제 관제 유도가 시작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또 하나의 일리는 있겠으나 지금 그 변호인은 어쨌든 항공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예. 그 말이 이제 법정에서 있었던 공방이 알려진 직후부터 대한항공 소속을 포함해서 전현직 조종사, 기장 출신들이 아주 이 조소와 실소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도대체 아무것도 모르는 변호인이 예. 저런 주장을 매우 뻔뻔스럽게 예. 그것도 당당하게 한다. 이 조금만이라도 이 항로 변경 혹은 항공법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없다. 이거 굉장히 재밌는 비유인데요. 아까 노홍철 얘기가 맞습니다. 예. 이 음주운전 단속을 할 때요. 1km를 달렸느냐 1m를 달렸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차를 몰았으면 술을 먹고 음주운전이 되는 거죠. 예. 이건 이미 비행기의 탑승구가 닫히는 순간부터 그리고 또 박창진 사무장이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활주로에 들어서 있어서 이걸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돌려. 나 이 비행기 안 띄울 거야. 이런 이제 이 공소장 내용들이 밝혀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이런 주장들을 하는지 이 참 접입가경이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리고 그 동영상이라는 게 전 세계에서 다 볼 텐데. 그렇죠. 대한항공의 이미지는 다시 실추되는 거 아니에요. 또 실추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오너 집안을 살리려고 국적기를 완전히 망치려고 작정을 한 건지. 스스로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참. 자, 또 다른 후폭풍 어떤 게 있을까요? 좋은 후폭풍 하나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너무 다 암울하니까 이미 일전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과 또 예. 북쪽에 이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이 5월에 전승 기념 행사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초청을 했어요. 또 여러 나라 정상들이 많이 갑니다. 예. 그런데 이제 북측이 응하겠느냐. 우리 대통령은 간다. 이 예. 입장인데 왜냐하면 이제 다국 간 정상 모임에 북한 지도자가 간 전례가 없다. 이래서 이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비관이 컸는데 예. 오늘 아침 조간을 보시면 북측은 초청을 수락했다. 김정은이가 간다는 거죠? 러시아 방문한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져서 예. 5월에 러시아에서 남북 정상이 만날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 죄송하지만 이 얘기 안 믿어요. 북한은 가야지 가나 보다지. 맞습니다. 뭐 간다 그랬다가 안 가는 게 한두 번이에요. 아니 남북 회담도 그 개최 몇 시간 전에 취소하고 이런 일이 있었던 게 북한인데 그걸 어떻게 믿어요? 아니 좀 이 희망적으로 죄송합니다. 오늘은 희망적으로 예. 얘기하려고 했는데 왜 네, 찬물을 죄송합니다. 끼얹으세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네. 어떤 희망적으로 어떤 노래 듣고 해야할까요? 슬픈 노래인데요. 예. 자, 바람이 세차게 몰아쳐오고 있는데 예. 자, 각자 우리는 살아남아야죠. 그렇죠. 패닉이 불러주는 정류장 음미해서 정류장. 들으시죠.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김연아예요. 저의 다음 계획 궁금하시죠? 앞으로 강원 평창수와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깨끗한 물이니까요. 강원 평창수 마시면서 같이 준비하실래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오늘 2부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정시민주연합의 이용섭 의원과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광고 듣고 2부 순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어촌 희망재단 이사장 김다롱입니다. 농촌 출신 학생들에게 매년 늘어나는 등록금과 하숙비 등은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대학생 여러분, 농어촌 희망재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는 농어촌 희망재단에 노크를 하십시오. 선진 농어촌을 만들겠다는 여러분들의 이상이 이루어지고 희망찬 농어촌이 될 수 있도록 농어촌 희망재단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농어촌 희망재단이 함께합니다. 아, 구제역이요? 그 소독으로 해결된다던데? 아니죠. 농가의 방역은 기본, 구제역 발생지 방문자재 같은 국민 모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백신이 있어야지. 무엇보다 올바른 예방접종이 필요하겠죠? 백신은 얼지 않게, 주사는 가축 종류에 맞게 꼭 명심하세요. 구제역, 올바른 백신 접종과 철저한 소독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이상 증상 신고번호 1588-4060 농림축산식품부.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한효주입니다. 초보 운전자도 베테랑 운전자도 타이어 정비만 생각해도 갑갑해지는 건 마찬가지. 이젠 T스테이션에서 스마트 케어 받으세요. 디테일하고 투명한 전기로 마음까지 케어해주니까. 한국 타이어. T스테이션. 어르신들의 근육을 풀어드리고 싶다는 몸짱 트레이너들.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해 강원도 유촌리 마을을 찾았답니다. 아이 시원하다. 아이 시원하다. 기프트카 덕분에 표정까지 확 풀리셨네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기프트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당신을 지키기 위해 꼼꼼히 봄
당장 필요한 건 무엇인지, 혹시나 위험하진 않을지 주변까지 꼼꼼히 봄. 그랬더니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쉐보레 고객님, 201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15년 한 해 자동차 보험료도 꼭 받아가세요. 지금 쉐보레를 구입하시면 최대 200만 원까지 1년치 보험료를 지원해드립니다. 일부 자동 제외,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창조 1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연말정산 관련 법안이 과거 통과될 당시에 여야 의원 중에 6명의 의원 정도가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하죠. 근데 그중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연말정산 대란을 아주 정확하게 예측하면서 반대했던 분이 있습니다. 바로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용섭 전 의원인데요. 이용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물론 경력상으로 봐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관세청장, 국세청장 같은 것을 두루 역임했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 내의 대표적인 조세 전문가이자 경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예측이 가능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이 정도의 정확한 예측,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용섭 의원 오늘은 연결해서 과연 지금 일고 있는 연말정산 후폭풍, 그리고 어제 당정협의를 거쳐서 나온 이른바 그 대안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얘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용섭 전 의원 연결합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이번 연말정산팜은 어떻게 보십니까?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제가 걱정했던 우려들이 현실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고요. 예. 저는 우리 직장인들이 이번에 울분을 토로하는 것은 연말정산 때 내 세금이 많이 늘어났다 하는 이런 것도 있지만 어찌 보면 정부에 대한 배신감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부는 그동안 줄기차게 5,500만 원 이하 봉급자는 세금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공언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보니까 정부 주장과는 달리 이번에 이분들의 세금이 늘어난 경우가 많았거든요. 예. 이거는 정부의 예측 능력에 문제가 있고 국민을 어찌 보면 기만한 것이죠. 예. 또 하나는 정부가 고소득자나 대기업에 대한 감세로 인해서 부족한 세금을 이 봉급생활자나 중산서민들의 증세를 통해서 보충하려고 하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왜 부자는 감세하고 유리지갑인 봉급생활자는 증세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런 면에서 보면 이번 연말정산 파동은 정부가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크다고 보는 것이죠. 근데 이용섭 의원께서는 이미 2013년 조세법 개정 당시부터 이런 거를 예측을 하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을. 이제 저는 이제 그 세금 쪽에서 잔뼈가 굵었기 때문에 예. 정부 세제 개편안에 문제가 많다 하는 것은 바로 느낄 수가 있었죠. 그래서 2013년 8월 8일 날 정부가 발표했을 때 바로 반대 의견을 내고 시정을 요구했고 또 세법심사 소위원회에서도 치열하게 정부의 잘못된 점을 지적을 했지만 이거는 이제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글쎄요. 제 뜻이 완전하게 반영될 수는 없었죠. 그때 아주 정확하게 예측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6분이 반대 의견을 제시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근데 솔직한 얘기로 야당, 물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십니다만 야당도 이런 거를 정확하게 예측했다고 보기 힘들 것 같아요. 어쨌든 합의를 해준 거 아닙니까? 이용섭 의원께서 반대를 그렇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 근데 우선 이제 두 가지 좀 시정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지금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은 아닙니다. 제가 지난 5월달에 맞습니다. 광주시장 나가시면서 선대야 사퇴하고 탈당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고요. 문제는 이제 세법 심사는 수학 문제처럼 하나의 정답을 찾는 과정이 아니고 여야가 이해관계 차원에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 당론에 해당하는 첨예한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 숫자 대결로 결판이 납니다. 제가 이제 정부 개정안에 대해서 여러 차례 주장하고
관철시키려고 노력했던 것은 그때 세 가지였거든요. 예. 하나는 부자 감세로 부족해진 세수를 근로소득자와 자영사업자의 증세로 메꾸려고 해서는 안 된다. 예. 이건 조세 정의에 위반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근로소득을 얻는 데 있어서 비용적 성격이 있는 이 의료비나 교육비, 보험료 등은 소득공제로 존치해야지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은 조세 원리에 위반되기 때문에 반대한다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슈퍼 고소득자들이 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도록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 구간을 3억 원 초과해서 1억 5천 초과로 하향 조정하자 하는 이 세 가지였고 세액공제로 전면 전환하는 것만 야당 숫자가 적어서 관철시키지 못했지 첫 번째 것하고 세 번째 것은 우리의 의견이 반영이 됐었죠. 그렇군요. 근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이런 문제들에 전부 예견을 하셨지만 그것이 사실이 돼서 어제 당정 협의를 거쳐가지고 새로운 대책을 내놨습니다. 결국은 예를 들어서 자녀 세액 공제를 1인당 15만 원, 2인 이상 20만 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을 하고 자녀 출생, 입양에 대한 세액 공제도 부활을 시키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일반 샐러리맨들, 직장인들, 유리지갑들의 불만이 누그러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이제 정부가 세법 개정 때 세액 공제로 전환하면서 무리하게 자녀 관련 공개를 축소하였기 때문에 저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당처럼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조세 정책은 긴 안목을 가지고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해야지 여론에 밀려서 이렇게 땜질하는 식으로 접근을 하면 또 다른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이 세법 체계는 매우 복잡합니다. 그리고 한 조문을 고치면 이 조문이 다른 조문과 유기적으로 관련돼 있고 또 근로소득세는 1,600만 근로자들의 부담과 관련되기 때문에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신중하게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자녀세 공제 금액을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린다 이렇게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올릴 경우에 다른 세액 공제와 형평은 맞는 것인지 그에 따른 세수 감소는 얼마나 되는 것인지 혜택은 저소득자와 고소득자 중에 누구에게 더 많이 기속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발표를 하고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지 여론이 들끓으니까 땜질식으로 미봉책으로 이렇게 발표하면 또 다른 부작용을 발생시킨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 발표한 이러한 것들도 대부분 다 미봉책이다. 그죠? 큰 틀에서 접근을 해줘야지 그렇게 단편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세부담이 드러난 부분만 시정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시정이 되지만 다른 부분하고 또 형평성도 안 맞는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역작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부분이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형평성 안 맞는. 이제 이런 거지요. 우리나라 지금 소득세가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전체 조세 수입 중에서 우리나라 소득세 비중은 지금 한 21% 되거든요. 근데 OECD 평균이 한 34%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소득세 비중을 지금 높여가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높여가야 되고 그리고 높일 때 근로소득자, 사업자 그리고 금융소득자 중 누구로부터 얼마를 거둘 것인지 이런 큰 그림을 먼저 그리고 나서 그러면 근로소득세는 어느 정도로 가지고 가야 되겠다. 이럴 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자녀세액 공개는 어떻게 하고 또 다른 지금 소득공개나 세액공개가 많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것 하나만 튀어나오면 안 되는 것이고 형평이 맞아야 되거든요. 이걸 종합적으로 봐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근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소급 적용한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국회에서 법을 고쳐서 소급 적용을 한다면 법 논리상은 가능을 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불가피한 선택이 될지 모르지만 조세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소급 적용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정부 예측과는 달리 이제 연말정산 소득이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정부가 국민을 기만한 결과를 가져왔지만 정상적으로 국회를 통과한 세법에 의해서 시행된 것인데 이미 지나간 연도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사후에 이렇게 세법 개정을 통해서 환급해 주면 이거는 건전한 납세의식 형성
그리고 법적 안정성, 그리고 글쎄요. 향후 다른 사안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감안할 때 저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고요. 물론 세부담이 늘어난 어려운 직장인들의 입장을 생각하면 소급 적용해드리고 싶지만 그건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제 연말정산이라는 게 이제 적게 걷고 적게 돌려받자 이 현재 기조가 이런 거는 맞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근로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매달 세금을 온천 징수하고 이제 연말에 가서 연말정산을 통해서 많이 걷었으면 환급해드리고 적게 걷었으면 추가로 더 걷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과거에는 매달 많이 걷고 연말에 가서 많이 돌려주던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2012년 9월 달에 간이세액표를 개정해서 매달 적게 걷고 적게 돌려받는 방식으로 전환을 했고 이것이 이번 연말정산 때 세금 부담이 늘어난 또 하나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매달 적게 받고 적게 돌려받는 것이 방향은 옳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예. 더 바람직스러운 것은 뭐냐면 개인별 특성이 보다 정교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간이세액표를 만들어서 매달 자기가 내야 될 세금과 비슷한 세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 조세 전문가로서 박근혜 정부의 조세 정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할 말이 참 많지요. 정부 조세 정책에 저는 큰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예. 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지금 2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여러 차례 세금 문제로 국민을 힘들게 했거든요. 예. 이번에 문제가 된 연말정산도 지난 2013년 8월 8일 날 박근혜 정부가 첫 세제 개편을 발표했는데 거기서 시작된 겁니다. 예. 당시에 이제 봉급생활자들에게 세금 폭탄을 안기는 세제 개편이다 이런 지적이 있자 사상 유례 없이 발표 나흘 만에 대통령이 나서서 재검토를 지시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마저도 본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임기응변식으로 미봉책으로 접근하면 저는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된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본질적인 대책이 뭐냐? 저는 정부가 감세 기조를 버리고 예. 조세 부담률을 적정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됩니다. 이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에 조세 부담률이 21%였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19%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30조 가까운 세금을 덜 걷는 것이죠. 예. 이게 OECD 평균 조세 부담률이 25%고 우리나라가 분단된 나라고 또 복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예. 이 우리 조세 부담률은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랄지 고소득자랄지 고액재산가에 대한 적정한 세금을 부담시켜서 복지 재원도 확보하고 재정 건전성도 회복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액을 근로소득세나 담배세나 예. 주민세 이런 서민들 증세를 통해서 해결하려 하면 앞으로도 조세 저항에 직면하는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중국에 계신데도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야당의 조세 전문가이시죠. 이용섭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었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 시선. 경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우리가 연말정산 얘기는 조금 전에 했고 또 앞으로도 할 거니까 요건 넘어가고요. 네, 스위스 그렇죠. 명품 시계 얘기 좀 하죠. 네. 이 명품 시계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저는 시계를 아예 안 차고 다니니까 뭐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스위스 프랑이 강세가 돼서 이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스위스 중앙은행이 최저 환율제를 이제 공식적으로 폐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스위스 프랑을 아주 강세가 안 되게 인위적으로 막았는데 그냥 그걸 이제 포기한 겁니다. 시장에 맡기겠다. 그래서 그날 아마 장중에 스위스 프랑 가치가 40% 막 폭등하는, 그러니까 스위스 프랑 강세가 나타난 거죠. 뭐 그러다가 그런 사건도 있었는데 이렇게 스위스 프랑이 강세로 이제 가치가 오르게 되니까 당연히 가격을 매겨지는 스위스 시계들 제품 가격이 인상되고 있는데요. 롤렉스가 이제 한 2월부터 모델별로 한 8% 정도 인상하겠다 이러고 뭐 가장 요즘에 상류층에 인기 있다 파텍 필립도 한 5% 정도 인상을 예정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시계 가격은 오르는데 관련 이 스위스 시계 기업들 주가는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와치 같은 경우에 그 발표 이후에 한 20%가 떨어졌는데 왜냐면은
스위스 이제 프랑스 수출 가격 경쟁력은 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똑같이 시계도 앞으로 비싸게 팔게 될 테니까 그런 매출 줄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이긴 한데 스위스 시계들 같은 경우에 또 자산 가치가 있어서 많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위스 뭐 시계도 그렇지만 금값도 굉장히 오른 모양이에요. 국제 금값? 그렇습니다. 이제 스위스 프랑이 돈 중에서 안전하다면은 실물 중에서 진짜 안전자산 이게 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초 이후에 국제금값이 10% 가까이 올랐고요. 오늘 장 끝난 거 이 선물시장 봤더니 일단은 1,300달러를 온스당 회복은 못했는데 장중에는 1,300달러 위로 이제 찍고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세계 경제가 지금 위태위태해 보이고 또 이게 디플레, 불황으로 갈 가능성도 있지만 막 유로화도 찍어낸다고 하니까 자칫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갈 확률도 분명히 있거든요. 금은 이제 위쪽으로 가도 인플레로 가도 인기, 극도의 불황도 와도 인기. 그래서 금에 대해서 금리기가 또 갑자기 퍼지고 있는데 저는 올 한해 재테크 상품 뭐가 좋아요 얘기를 하면은 다크호스가 금 아닐까 금을 많이 추천하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경제 회복 선언을 했는데 이거 회복된가 맞아요? 이게 선언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단호하게 국정연설 때 했었죠. 1999년 이후 최고의 고용 성장을 나타났다. 실업률은 금융위기보다 낮아졌다. 위기의 그림자는 지나갔고 미국 경제는 회복됐고 미국은 강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미국은 이제 지표 봤을 때 고용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역수지 이런 거는 미국 자체가 기축통화니까 그런데 한때 10%대도 넘었었는데 지금 5.6%까지 실업률 떨어졌거든요. 고용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효과가 있는데 분배에 있어서는 아직도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도 이걸 알아서 앞으로 부자 증세하겠다. 10년에 걸쳐서 3,200억 달러, 345조 원을 부자들한테 걷겠다를 발표를 했는데 이 얘기가 되니까 우리 요즘에 연말정산도 이제 꼼수 우회 증세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겹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습니다. 얇아지고 빠지고 가르마가 넓어지는 여성 탈모. 여성 전용 탈모 치료제 엘크라넬로 해결하세요. 엘크라넬의 알파트라디올 성분이 여성 탈모의 주 원인의 생성을 억제해 풍성하고 건강하게 끈적임 없이 하루 한 번. 여성 탈모 치료엔 엘크라넬 약국에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면도기가 있습니다. 곡면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곡면에 완벽하게 밀착되거나 플렉스볼 기술로 새롭게 탄생한 퓨전 프로글라이드. 턱선을 따라 반응하는 질레트 최적의 밀착 면도. 지금 프로글라이드를 검색해보세요. 질레트. 유준상이 알려드리는 지친 간 이야기. 계속되는 야근. 독이 차오른다. 풀리지 않는 피로. 독이 차오른다. 간 기능 장애에 의한 육체 피로. 온몸 권태. 매일매일 독하게 사는 당신의 간 건강을 위해 간에게 힘을. 매일매일 우루사. 당신을 지키기 위해 꼼꼼히 봄. 당장 필요한 건 무엇인지, 혹시나 위험하진 않을지 주변까지 꼼꼼히 봄. 그랬더니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얇아지고 빠지고 가르마가 넓어지는 여성 탈모. 여성 전용 탈모 치료제 엘크라넬로 해결하세요. 엘크라넬의 알파트라디올 성분이 여성 탈모의 주 원인의 생성을 억제해 풍성하고 건강하게 끈적임 없이 하루 한 번. 여성 탈모 치료엔 엘크라넬 약국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4854님, 정부 잘못으로 소급 적용 업무를 해야 할 공무원도 참 안 됐네요. 기존 업무도 많으실 텐데. 그렇죠. 5월 달에 돌려준다 그러는데 그게 6월 정도 아마 돼야 된다라고 그러죠. 그리고 뭐 자녀를 많이 두지 않으신 분들은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조금 더 두고 봐야겠죠.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3부에서. 자,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전 3부 8시 10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죠.